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벌써 월요일이네요. 또 월요일이 왔네요. 그 오늘도 구독자가 저한테 그 고민 상담 메일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저에게 또 고민 상담 의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또 제가 유튜브 찍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부상조 둘 다 좋은 거예요. 예.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죽도록 뒤지게 숙제를 안 해온다. 예, 애한테 말을 해도 숙제를 안 해오고 부모한테 말을 해도 숙제를 안 해오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것도 수학이야, 수학. 예, 수학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풀어와야 이거 뭐 풀어와야 선생한테 이 부분이 뭐 안 풀려요 뭐 이러면서 그걸 하지. 만약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오고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과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교습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뭐 이게 아닌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1시간 반, 뭐 그 정도 아닌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두 번, 1시간 반을 수업을 하면서 숙제를 안 해오고 그냥 와서 한다면 도대체 몇 문제나 풀을까요? 그러면서 그게 과연 숙제도 안 해오고 와서 그냥 이렇게 선생하고 푸는 게 그 애의 공부를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를. 그래서 숙제를 쫙 풀어오고 선생님한테 와서 답을 맞추는 그 과정 속에 걔가 모르는 걸 틀렸던 걸 왜 틀렸는지 파악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숙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숙제를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이런 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그런 학생이 태반이에요. 태반. 생각을 해 봅시다. 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있었고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그럼 선생님이 때렸어요. 예.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에서도 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러면 선생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우리 자식 뭐 사람 만들어준다 뭐 이러면서 엄마들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밤이면 앉아가지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생이 학생한테 체벌을 하면 그날로 그냥 그날로 그 학생이 고소고발하면 그냥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 학교로 경찰차가 삐뽀 하고 오는 거예요. 예. 모든 그 엄마들이 뭐 이런 거죠. 체벌은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잘 가르쳐 줘라.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 학생들이 어른이 아닌걸요. 예. 어른이 아닌데 그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은 그 숙제로 뭘 해가냐면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 이런 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학생의 수행평가 뭐 이런 거로 이제 대체를 하죠. 그래서 학교 숙제는 해 가야 돼. 왜냐면 그게 점수가 되니까. 그런데 학원 숙제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고 숙제를 안 해간다 해도 선생이 체벌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진짜 그 이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학생들의 뭐 이런 정신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엄마는 일을 안 하고 아빠만 하고 엄마는 애들을 집안에서 꽉 잡고 이렇게 건사를 하는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 둘 다 너무나 바빠요. 왜 그렇게 벌어야
또 자식들을 또 먹여 살리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학원에서 너무 얘가 숙제를 안 해온다고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식 못 가르치니까 학원에 맡겼는데 학원 선생이 맨날 얘가 숙제를 안 해와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맨 처음에는 얘 숙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식이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정말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그놈의 학원을 그냥 끊어버리죠. 그리고 좀 놀다가 또 다른 학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걸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가, 예, 프랜차이즈 매일 와서 1시간씩 하는, 예, 이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애들이 숙제고 공부고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습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교재마저도 그냥 다 학원에 놓고 다녀. 그래서 오면 자기 가방 꺼내서 그때서부터 뭐 단어 외우고 뭐 문법하고 독해하고 이렇게 하루에 뭐 단어 뭐 10개, 뭐 문법 한 장, 독해 한 장, 듣기 한 장 이렇게 4종을 끝내면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이제 1시간 동안. 그리고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요거 플러스 또 뭐 시중 교재 좀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예, 요런 걸 또 한 20분 정도 더 해가지고 맨날 80분씩 수업을 하고 가고 그리고 고등부도 그러한 이유로 고등부도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해오질 않는데 뭐 말 다 했지 뭐.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고등부는 그렇게 뭐 후진 학교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잘난 학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똥만 차 있지는 않는 그런 애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굳이 그거로 굳이 학교 점수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160, 200점 만점이잖아 학교 내신이. 그래도 160 이상은 되는 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숙제를 안 해온다. 예. 숙제를 안 해올 뿐만 아니라 방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잖아요. 애가 학원에 3시까지만 와도 저는 방학 때 1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었었거든요. 그러면 고등부는 2시간 해야 되니까 여기에 3시까지만 와도 교습을 받고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빠지는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간혹가다. 근데 이유는 왜? 자느라고. 낮 3시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정말 숙제가 진짜 큰 딜레마입니다. 저 아는 선생님은요. 이 지역에서 처음 하다가 애들이 진짜 숙제를 안 해오는 거에 학을 띄고 6개월 만에 다니는 학생이 적은 숫자도 아니었었거든요. 수학 선생인데 그런데 학을 띄고 정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가셨어요. 예, 그냥 이 지역을 떠나셨어요. 예, 그런 분이 있었고 아무튼 요즘 애들은 진짜 숙제를 안 해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저처럼 매일 와서 1시간 초등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풀고 답 맞히고 안 되는 거 선생한테 물어보고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한 1시간 정도 교습한다고 쳐봅시다. 한 30문제 정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20문제 정도 풀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하면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상위권 정도는 유지할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매일 80분 수업이에요. 매일 80분. 그러니까 집에서 해오는 건 없는 애들이 그냥 매일 와서 80분을 하니까 이게 그래도 학교에서 상위권 맞고 거기서 좀 더 똘똘한 뭐 애들은 뭐 전국 단위로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애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 숙제 안 해오는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뭐 이 정도의 교습으로는 이거는 커버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고 애들도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 그냥 몇 달 단위로 그냥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애들이 늘지도 않고 이제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시스템을 그렇게 그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이 많으면 학원 시스템을 약간 좀 바꿔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옛날에 제 블로그에 이유신 블로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천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천에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그 빌라에서 이제 그 공부방을 차리셔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빌라를 잘 꾸미셨어요. 어떻게 꾸몄냐면 빌라에 독서실처럼 차린 거예요. 독서실처럼. 거실하고 방 한 곳을 독서실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뭐 5시서부터 7시에 수업이야. 일주일에 2번 뭐 5시서부터 7시까지 수업이야. 근데 얘가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독서실처럼 이렇게 세팅해 놓은 그곳은 매일 개방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실 다니듯이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과외가 아니라 교습을 선생님한테 받지만 그 선생님도 숙제도 많이 내주고 이제 이러셨거든요. 그 이외에도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와서 선생님하고 교습은 안 받지만 여기서 독서실처럼 공부를 하다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5시서부터 뭐 교습인데 여기를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얘가 한 3시나 4시까지 여기를 오는 거야. 여기를 공부방을. 그래서 5시에 수업이 시작이지만 3시서부터 그 숙제를 여기서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집에서 숙제를 그렇게 꼬박꼬박 해올 수 있는 애들은 요즘엔 거의 없고 그렇게 해오는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정말 특이한 경우 100% 중에 5% 안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인데 까놓고 보면 그렇게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예전에는 그 뭐 유명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야만 그 자리에 가서 들어야만 그 선생의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잘난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로 그것도 공짜로 막 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가 이거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도 엄청나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온라인으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 애들이 무슨 학원을 다니겠어. 벌써 학원을 다니겠다 아니면 엄마가 학원을 넣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애들은 1차적으로는 부모가 못 봐주겠다. 자식을 못 봐주겠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식 혼자 놔두면 공부를 안 한다. 요런 애들이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공부방 안에 그렇게 독서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습을 안 받는 날도 애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갈 수 있게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저처럼 그냥 매일 와서 코칭식 수업을 받게 하든지 이겁니다. 그런데 코칭식 수업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습소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자기 혼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데 이게 약간 좀 심한 애들이 요즘 애들은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애들. 옛날 애들과는 달라요. 옛날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는 글로써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이 탭이나 이런
이런 장치로서 교육을 받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그런 교육, 뭐 학원에 가서도 그런 교육, 이거기 때문에 진짜 글로만 써놓은 걸 가지고는 읽어도 이해를 못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엄청나게 독서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얘를 따로 이렇게 설명을 얘한테만 맞는 그 설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실식 수업보다 더 힘든 거예요. 교실식 수업 같은 경우는 애들 쫙 모아놓고 한 번만 이렇게 딱 그것도 우아하게 딱 설명해주면 끝나잖아. 그리고 나서 뭐 문제 좀 풀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2시간 정도 교실식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진짜 막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런 거는 한 40분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숙제 검사하는 시간도 있고 뭐 단어 시험 보는 시험도 있고 뭐 문장 시험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딱 강의를 하는 그런 교실식 수업이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은 제가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어졌고 애들은 집중을 못하고 애들은 옛날처럼 숙제를 잘 해오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의 2가지 해결법, 하나는 매일 오게 한다. 애들을 매일 와서 하게 한다. 그리고 2번째, 교습소나 아니면 공부방 그 안에 아니면 학원 안에 애들이 자습을 할 수 있는 독서실처럼 이렇게 쫙 꾸며진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예. 2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의견이고요. 이 고민 사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가는 클킴 TV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아요. 예, 이상이에요.